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인도 법인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진출하는 형태부터 시작해서 인도 법인의 설립 절차, 그리고 인도 법인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는지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강의를 진행을 할 때 유튜브만을 보고 강의를 진행하는 건 아니고 실제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직접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이 첫 시간인데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인도 진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진출을 할 때 딱 내가 인도에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뭐 어떤 걸 설립해야 되지? 뭐 회사를 설립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인도에 뭐 법인 형태가 뭐가 있고 뭐 어떤 식으로 설립이 되는 거고 이게 전체가 모두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제가 다루려고 하는 거는 어떠한 진출 형태들이 있는지, 그래서 총 5가지의 진출 형태를 다룰 거고요. 그래서 그 5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차이점을 중심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제가 설명을 좀 진행을 드릴게요. 첫 번째 형태는 비공개 유한 책임 회사예요. 그래서 Private Limited Company라고 이제 불리고, 인도에도 이제 그런 법인들의 형태와 법인이 무엇이고 이 Private Limited라고 하는 법인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주주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또 어떤 의무를 가지고, 이러한 이제 내용을 법규로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Companies Act 2013년에 나온 그 Companies Act라고 하는 게 이제 주간 법률이고, 그래서 이 법에서 Private Limited라고 하는 법인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주식회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쉽게 설립할 수 있는 주식회사가 딱 이 Private Limited 형태의 법인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유한 책임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 경영의 손익에 대해서 개인이나 법인이 이제 출자한 금액에 따라서 일정 부분만 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private, 비공개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이 주식 거래소에는 상장되지 않은 법인을 말해요. 그러면은 이 Private Limited가 만약에 상장이 됐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Public Limited Company라고 불려요. 그래서 그때는 공개 유한 책임의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Private Limited든 뭐 Public Limited든 뭐 비공개, 공개 이것만 이제 다를 뿐이고, 실제적인 이 법인에 대한 모든 내용은 이제 Companies Act에 따라서 정의되고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이제 최소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주주가 1명은 안 된다. 무조건 2명 이상의 주주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제 뭐 법인 주주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주주가 최대 200명까지만 돼요. 만약에 이제 퍼블릭 리미티드다라고 하면은 뭐 주식 거래소에 상장이 됐으니까 주주가 몇 명이 되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별 제한이 없겠죠. 근데 이제 프라이버트는 최대 200명까지만 참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사에 대해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2명의 이사가 있어야 되고, 최소 1명은 상주이사여야 해요. 그래서 상주이사의 정의가 뭐냐면 작년 회계연도, 그래서 인도에서도 우리나라는 회계연도가 1월에 시작해서 이제 12월까지 딱 1년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3월까지가 회계연도예요. 그래서 작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182일 이상을 인도에서 상주하였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주이사를 포함해서 최소 2명이 갖춰져야지 법인 설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캐피탈, 자본금에 대해서 최대 최소 제한이 없다는 점, 여기까지가 이제 필요 조건이고요. 혹시 여기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보통 하시는 좀 질문들이 가끔 있어서. 네. 그 3번은 네네네. 그 상주이사가 여러 주식회사에 속해도 되나요? 아, 네네. 여러 주식회사에 속해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상주이사가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외국인으로서 작년 회계연도 기준에 182일 이상을 인도에서 상주했으면 상주이사로 등록이 가능하기는 한데, 이제 사실 그 인도 법인 설립을
이제 관할하는 기업 등록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비즈니스 비자를 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고용 비자로 상주를 했다라고 하면 통과가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변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요구하는 조건은 182일 이상인데 실질적으로는 비즈니스 비자를 소지하고 182일 이상 인도에서 상주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이제 특징 부분이 사실 진짜 중요한데 법인세율이 30%예요. 그래서 인도를 진출하시려면 좀 많이 법인세율을 꼭 생각을 해서 진출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인도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단독적인 법인이기 때문에 인도 현지에서 뭐 대출하고 뭐 차입하고 이런 거는 가능하고요. 말 그대로 그냥 독립적인 법인을 설립하는 거기 때문에 인도 현지에서 어떠한 이제 법인 형태 활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으로는 설립 이후 청산시까지 설립된 법인이 유효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징으로 적은 이유가 유효하지 않은 형태의 법인이 있기 때문에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하고 따로 청산을 하지 않는 이상 뭐 법인은 설립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계속 설립된 채로 유지가 되는 건데 이제 인도도 프라이빗 리미티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법인이 유효하다. 네. 별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일단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브랜치 오피스라고 해서 이제 지사라는 형태가 있는데요. 지사는 우리가 딱 생각하는 그 지사가 맞아요. 그래서 뭐 수출입을 하든 아니면 서비스업을 하든 대리점 활동을 하든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뭐 본사 상품을 판매를 하든 기술을 지원하는 연구를 하든 그런 이제 모든 대다수의 이제 형태의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이제 법인 형태인데 이제 문제가 이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도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오케이, 이 법인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지사 설립하는 거 허가해 줍니다. 라고 하는 허가 취득을 해야만 설립이 가능하고, 사실 유한책임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웬만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서류 제출만 제대로 하면 허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브랜치 오피스는 그런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거고, 이제 2번, 3번도 조금 까다로운 포인트인데 이제 본사, 한국 본사겠죠. 그래서 본사의 순재산액이 달러 기준으로 이만큼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 그리고 최근 5년간의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수익 플러스 상태여야만 지사 설립을 허가를 해줍니다. 이 지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 세율이 40%예요. 그리고 이제 인도 중앙은행이 승인을 해준다면 현지 대출이나 차입 같은 거 어떤 활동들은 가능하고요. 자, 여기 3번이 이제 차이점이죠. 설립 이후 그냥 무기한, 무제한으로 이제 유효한 게 아니라 3년간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만 딱 들었을 때 굳이 지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죠.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회사가 처음에는 지사 형태를 이제 고려하시고 의뢰를 주셨다가 그냥 프라이빗 리미티드 회사 설립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절대 다수예요. 실제로 이제 지사를 설립하는데 비용도 비슷하고, 굳이 말하면 차이점이, 자본금을 엄청 많이 보내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지사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이제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유일한 차이점이고, 그 외에 대다수는 제약 조건도 많고, 심지어 이제 세율까지도 높아가지고, 보통은 프라이빗 리미티드 형태로 다들 진출을 하십니다. 다음은 이제 리미티드 라이애빌리티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이 형태가 다른 법인의 형태보다는 조금 특이한 점이 관장하는 법규가 달라요. 그래서 다른 법인들은 컴퍼니스 액트라고 이제 써져 있는 이 법규에 의해서 관장이 되는데, 유한책임 조합 같은 경우에는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ct 2008년 이 법규에 의해서 법인이 정의가 되고, 만약에 이제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ct를 토대로 한 파트너십 디드,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 계약서에서 모든 내용을 다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얼만큼 일을 할 거고, 누가 얼만큼 자본금을, 너는 이만큼 자본금을 투자하고 나는 이만큼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를 근무 시간으로 정한다. 이런 진짜 상세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내 권리는 수익률의 몇 %를 가져간다. 이런 이제 수익률에 대한 모든 내용까지 파트너십 디드에서 이제 다루어져야 하고, 만약에 파트너십 디드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관할하는 법규가 리미티드 라이애빌리티 파트너십 액트인데 이 법규가 그렇게 정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트너십 디드가 굉장히 상세하게 이제 작성이 되어야 뭔가 분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뭐 수익 쉐어를 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별 문제 없이 법인 유지 그리고 진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필요 조건은 2명만 있으면 된다. 2명 이상의 파트너가 있으면 되고 최대 제한 인원은 없고요. 그리고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뭐 비공개 유한 책임 회사랑 동일하게 최대 최소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법인 세율 30%고 인도 현지 대출 가능하고 설립 비율 청산 시까지 법인 유효하다. 이 내용까지는 이제 유한 책임 회사와 완전 동일한 내용이고요. 딱 4번이 다른 게 주식 거래소에 법인 상장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 있죠. 그래서 사실 해외에 투자하는 법인의 입장 또는 해외에 이제 인도를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유한 책임 조합을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언제 유한 책임 조합을 이제 선택을 하냐면 인도 내에서 이런 이제 법무사 사무소나 뭐 법률 사무소 이런 데에서 이제 2명의 법무사가 같이 이제 사업을 한다라고 할 때 주로 이제 채택되는. 왜냐하면 쉽게 법인이 이제 설립이 되고 유지가 좀 유지 행정이 쉽다는 특징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주로 이제 활용이 되는 법인 형태입니다. 4번째는 연락사무소라고 하는 형태고요. 그래서 연락사무소는 사실 법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직접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수익 창출을 인도 내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연락사무소는 주로 뭘 위해서 필요하냐? 진짜 시장조사만 하겠다. 그래서 인도에서 시장조사만 하고 인도에서 이제 우리 회사를 광고하는 에이전시로 쓰겠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해도 내가 해외에 있는 업체에 대한 이제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통 창구 형태의 법인의 역할만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필요 조건은 지사랑 비슷합니다. 인도 중앙은행 허가 취득이 필요하고 순재산액이 이만큼 금액이 있어야 되고 지사에 비하면 조금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만큼 금액 제한이 있다. 그리고 본사 최근 5년간 회계 연도 재무제표가 수익 상태에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인도에 진출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 진출 형태가 프로젝트 오피스 형태인데요. 이거는 정말 쉽게 생각하면 인도에서 건설 건을 수주를 따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인도에 진출을 해서 딱 그 프로젝트만 하고 나오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설립할 수 있는 법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도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하고, 근데 이제 제한을 좀 걸어둔 내용이 뭐냐면 해외에서 투자되는 프로젝트에 한한다. 말 그대로 프로젝트를 따내면 프로젝트 오피스는 설립을 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프로젝트 오피스가 법인 세율이 이제 40%가 또 되고요. 승인만 있다면 현지 대출이나 사입을 받을 수가 있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프로젝트가 이제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법인을 해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프로젝트를 종료를 시켰어요. 다 이제 끝을 냈는데 다른 프로젝트를 새로 수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게 어차피 이게 프로젝트 오피스니까 이 프로젝트 오피스를 가지고 이 다른 체결된 계약도 진행을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젝트 건 바이 건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형태라서 그 기존 거는 청산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 오피스를 설립해야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이 5가지 형태가 인도를 이제 진출하는 기업들이 주로 고려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절대 다수의 업체는 90% 이상의 이제 한국 법인들은 다 프라이빗 리미티드 비공개 유한 책임 회사의 형태로 인도에 진출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질문은 없는 걸로 하고 오늘 내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